네, 지난 8일 검찰이 내란숙의 윤석열을 세상 밖에 다시 내놓았습니다. 검찰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위험한 인물을 방생해버렸고 내란숙에는 마치 개선장군처럼 당당하게 걸어나왔습니다. 윤석열과 그 공범들에 의해 수거당할 뻔했던 사람들의 두려움은 커졌고 내란의 밤에 계엄군에 맞섰던 국민은 다시 불면의 밤을 맞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검찰발 내란, 즉 3.8 검란이란 말로밖에 표현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번 검란을 계기로 검찰의 존재 가치를 다시 숙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주의자 윤석열을 구하기 위해 퇴직한 검사들의 모임 검찰 동호회가 발벗고 나섰고 검찰은 선제적으로 위헌적 요소를 억지로 발굴해 즉시 항고를 포기하는 빈약한 핑계를 내세웠습니다. 그 과정에서 내란숙의 윤석열을 위해 법기술자들이 대거 동원됐고 그들의 잔재주를 동원해서 발굴해낸 위헌성 주장을 검찰이 고스란히 받아들였습니다. 그 잔머리로 뭔가 해낸 것 같겠지만 검찰은 결국 자멸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죽은 권력이나 수사하면서 사람 사냥을 서슴지 않던 하이에나 같던 검찰이 이번에는 죽어가는 권력의 뒷배를 자청하면서 존재 의미를 스스로 부정하지 않았습니까? 틈만 나면 각종 카르텔을 척결하자고 했던 윤석열이 사실은 검찰 카르텔의 정점에 서 있었습니다. 이런 검찰 카르텔은 반드시 완전히 청산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 5당은 심우정 검찰총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합니다. 12.3 내란에 이은 3.8 검란의 책임 절대 피해갈 수 없을 것입니다. 법을 우습게 여기는 풍조가 사회 곳곳에 퍼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법의 영역에서 상식적인 사안으로 판단되었던 것들을 비틀고 절단내고 뒤집어서 기어이 허술한 틈을 만들어내는 행각들이 버젓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윤석열 석방과 관련해서 재판부가 내놓은 결정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날이냐 시간이냐. 이 불필요한 혼란을 촉발하는 것은 희대의 논란거리로 남을 것입니다.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아직도 임명하지 않으면서 위헌 상태를 지속하고 있고 이준석 방통위원장을 비롯한 정부 부처 수장들은 위법적 행태를 계속하면서도 뻔뻔하게 이를 데가 없습니다. 이것이 내란숙의 윤석열이 세운 최악의 업적입니다. 가장 사적인 목적을 위해 가장 자의적인 수단으로 법을 오남용하면서 결국 법을 빈 껍데기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위헌적 내란을 일으키고도 유혈 사태가 없었다. 2시간짜리 계엄이 어딨냐. 대국민 호소용 계몽령이었다는 거짓 주장을 반복하면서 스스로 합법성을 부여하려 한 자입니다. 이런 자가 대통령의 자리에 있는 한 법치주의는 흔적도 없이 말살되지 않겠습니까? 탄핵되어 대통령의 권한은 정지되었지만 한남동으로 돌아간 윤석열의 탈법적 상황 정체는 계속될 것입니다. 석방된 뒤에 대통령실이 국정 중심을 잘 잡아달라라고 당부했다는 보도도 있었고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통해서 윤석열이 참모들부터 순차적으로 만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윤석열은 여전히 권력을 쥐고 있는 참모들과 국민의힘 정치인들을 수족처럼 부리면서 또 다른 내란을 기획하려고 할 것입니다. 8년 전 오늘 헌재는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했습니다. 이제 헌법재판소의 시간입니다. 헌법재판소만이라도 법의 의미를 정확히 살펴서 내란숙의 윤석열 파면으로 법치주의의 근본을 온전히 보존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